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성명불상저 당시 사건 담당자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 사건 역사 바로 개석이 대책위원회 대표 및 전민정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대표님이 이 고발으로 나서셨습니다. 네, 지나가셔도 됩니다. 네. 자, 먼저 국민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향하여 국기에 대하여 병역. 나는 자랑스러운 백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애국가 제창은 1절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예,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동 묵념. 바로 예, 먼저 오늘 제주 4.3 사건 역사 바로 저기 위해서 오늘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대표인 전민정 대표님이 일단은 고발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 법무부 장관을 형사 고발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초손실 약의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여 다시는 공직자들이 동일한 과오를 범치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공직자들이 정의롭지 못한 판단과 결정을 반복하는 현실을 국민에게 알려 법치 파괴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제주 4.3 사건 수용자들은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법무부와 법원이 18명의 4.3 수용자들에게 재심 청구를 허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53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형사 보상금까지 지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 재산권이 침해되고 대한민국 정체성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왔는데요. 이 고발장을 요약하여서 우리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발장 고발인 1. 이성교 제주 4.3 사건 역사 바로기 대책위원회 대표 2. 전민정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대표 피고발인 1.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2. 성명불상자 당시 사건 담당자 1. 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원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발 요지 제주 4.3 사건 관련된 제주 4.3 사건 수용인 18명이 제주지방법원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동법원에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발인 박상기는 2019년 8월 21일경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는 법무부 또는 검찰 담당자로서 다음과 같은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위법한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공소기각 판결을 인정할 새로운 증거는 재심 사유가 아니므로 제주지방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시 항고를 통해 다퉈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둘째, 위법한 형사보상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위 제주 4.3 수용인 18인이 재판받아 확정된 형이 집행되어 구금된 당시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1958년 제정된 우리 형사보상법 시행 전에는 일본의 형법과 형사보상법에 의용되었는데 그 형사보상법 제1조와 형사보상 사무 체급 규정 제1조에 의하면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 기준으로 무죄 판결과 면소 판결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58년 형사보상법 부칙의 법 시행 전에 형사보상 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는 구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구법에 의하면 공소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명백히 형사보상이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형사보상소송법상 재심 판결에 근거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진 총액 약 53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18인 사안은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장 사유가 없는 공소기각의 판결로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위 제주지방법원이 형사보상법 문헌과 그 법리에 반하여 과도한 1급을 적용하기까지 함으로써 국고에 거액의 손실을 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위법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와 같은 방법으로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각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셋째, 위법한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위 18인 사안은 실체적인 진실을 관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군법회의 심판을 회부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현재에는 확인할 수 없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판결을 위한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되고 집행된 것에 대하여 명확한 무죄의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형사보상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형사보상 청구 인용 결정을 해버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결론, 대한민국 건국 초기 당시 국난으로 야기됐던 제수 4.3 주재형인에 대하여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들에 대한 변제 사실 기록이 소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반할 수도 있는 공소기각 판결을 재심 결정을 한 것은 법원 스스로 과거 판결에 대한 사업 부정에서 야기된 잘못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위 제주지방법원이 위 18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한정적으로 열거한 재심 사유가 없음에도 제주지방법원이 재심 결정을 하였고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공소기각 판결을 가지고 과도한 보상금까지 안겨주는 명백하고 위법한 재판들을 하였습니다. 편향된 재판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인 피고발인들은 즉시 항고를 통해 다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고를 손실하고 국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게 하였습니다. 국가를 대표할 지위에 있는 피고발인들이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직무를 저버린 이와 같은 직무유기는 대다수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 질서를 농단하는 법치파괴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덧붙여 만약 담당 검사 등이 즉시 항고의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법무부 장관 등이 상간의 위법한 보상 강행이 제압되었다면 이는 명백백백하게 밝혀 그 행위를 불법적으로 지시한 자들에 대하여는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죄책도 추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발인들의 공직자로서 의무를 망각한 행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검찰청 기조.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 8월 21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1948년 12월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 제77조 내란죄 위반으로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정지법 제32조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제 제33조 간첩죄 위반으로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고 수감한 오모 씨 등 18명의 수용자들이 청구한 부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아들여 무려 총 53억 4천만 원의 보상 결정을 하였다.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하여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예정인 대한국회의원 선거 및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켰던 반란 사건으로 당시 이들 남로당 세력들에 의해 수많은 제주도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군경이 목숨을 희생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힌 역사적 사건이었다. 당시 이와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던 무장유혹죄 등의 주동자들은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1957년 최종 진압될 때까지 적법 절차에 따른 군사재판에 의해 엄중히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아쉽게도 1950년 6.25를 거치면서 이들 주동자들에 대한 군사재판 기록들이 대부분 소실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비록 제주 4.3 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를 선정하여 명예회복 조치를 하더라도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에 필수적 절차였던 50대연의 선거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 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관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대원의회 의원 선거 관련 인사, 선거 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 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위 18명의 수용자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제421조의 재심 사유가 없음에도 제주지방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즉시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재심 판결에 근거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진 총액 53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이들 18명의 사안은 첫 번째,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는 공소기각의 판결만으로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두 번째, 위 제주지방법원이 형사보상법 문헌과 그 법리에 반하여 과도한 1급을 적용함으로써 국고에 거액의 손실을 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린 점과 관련하여 피고발인들은 즉시 항고와 같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각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형사재판에 따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제주지방법원 재심의 공소기각 판결은 6.25로 군사재판 기록이 소실된 상태에서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는 공소의 절차상 이유로 한 것이지 증거에 의하여 죄가 없음이 실체적으로 밝혀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위 18명의 수용자들이 구금된 당시 구 형사보상법에 의하면 공소기각 판결은 아예 형사보상의 대상도 아니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사범에 가담한 자로 인정된 이들에게 명확한 증거에 의한 범죄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한 재심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 세금으로 위와 같은 거액의 형사보상금을 안겨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에 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안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직무, 검찰 사무에 대한 감독 직무를 지는 검찰 담당자와 법무부 장관은 그
그 직무를 저버리고 위 재심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는 물론 위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의 방법으로 즉시 다투지 아니한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 이에 제주 4.3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위법한 판결을 시정 조치할 근거를 제공하며 또다시 국민의 혈세로 4.3 수용자들에게 거액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위법한 사법 절차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검찰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12일 제주 4.3 재정리 10년대 감사합니다. 예, 자, 이상으로 고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2019년에 네. 그 이제 제주 4.3 네. 수용자 70년 전에 네. 그 예전엔 형무소라 그랬어요. 그 형무소에서 수용을 살았던 분들이 6.25 때 이제 자료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네. 자신들의 그 공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원래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특별한 사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를 시켰어야 맞는데 예. 재판부가 재심 결정을 받아들일 때 검찰이 첫 번째로 이제 그 불복을 안 했고 예.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할 당시에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게 잘못됐다 1심에서 즉시 이제 항소를 했어야 돼요. 예. 근데 검찰에서 또 항소를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1심에서 확정이 됐어요. 아. 공소기각 판결이. 아. 근데 국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공소기각 판결은 그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근데 이 18명의 수용자가 거기에는 무기징역 수도 있었어요. 그 자기네들의 그 공소기각 판결을 가지고 우리가 형사 보상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다시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재판부에서 그 53억 4천만 원의 그 보상 결정을 내립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검찰이 이거 문제가 있다.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 즉시 항고를 했어야 돼요. 근데 즉시 항고를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형사 보상이 거기서 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검찰이 이 사건의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검찰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걸 끝까지 다퉈줬어야 됐는데 그냥 자신들의 역할을 유기한 거죠.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당시에 그 총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그리고 이미 잘못된 이 재심 판결도 저희가 나중에 가면 다시 저희가 재심을 신청해서 이거를 뒤집어야 되고 잘못 나간 국고 손실 저희가 환수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정을 울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고발을 하게 됐고 이 18명의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이고 작년 2020년에 4건의 사건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중에 2건은 12월 달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제주 4.3 수용자가 처음에는 처음 신청했던 18명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작년 12월에 그 8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런 일과 그 다음에 아직 2건이 진행 중이고 정말 너무한 거는 이 18명의 수용자가 그 형사 보상으로 53억을 받아갔잖아요. 53억 4천. 근데 이분들이 작년에 국가 배상 청구를 또 합니다. 소송을 또 걸었어요. 그래서 그 18명과 더불어서 유가족들, 가족들 해가지고 총 4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작년에 그걸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올해 1월 28일 날 세 번째 심리가 열립니다. 이 소송의 규모는 103억대입니다. 103억! 103억! 예. 형사 보상을 53억 받아갔는데 이제는 위자료를 받아야겠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103억대 소송을 또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조치를 취하고 반대 의견을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지불이 될 겁니다.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또 정신적 위자료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103억을 추가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로 형사 보상을 받고 자기네들이 그게 몇 억이라고? 53억. 53억. 그럼 근데 그 18명이 가족들과 같이 103억대 소송을 또 진행 중이에요, 현재. 근데 국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 남로당 수용자들이 총 2,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지금 생존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형사 다시 재심을 걸고 예.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 그 불복한다면 그 앞으로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국고 낭비도 예상이 예. 되는 거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의 공산 폭동이었고 예. 그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아, 김대중 대통령 인정했습니까? 그럼요. 아, 인터뷰에서 예. 예, 공산 폭동이었는데 예. 그러나 억울한 희생자들도 있으니 명예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그 제주 4.3 특별법이 처음에 통과될 당시에 그 당시 한나라당 보수당에서는 이 진상 규명과 억울한 희생자 명예 회복을 얘기했지만 진상 규명에는 이 남로당의 이 사건 공산 폭동이 북한과 연계가 있느냐 이런 것도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취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를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에서 그 일방적으로 좌파들이나 네. 그쪽의 유가족 이런 분들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네. 이 진실을 저희가 제대로 파헤치고 그다음에 네. 알리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예. 네. 그 오늘은 뭐 소장이나 이런 걸 집어넣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네, 저희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하고 예. 당시 그 불복을 안 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 관계자를 저희가 형사 고발했습니다. 저 고발장은 저희가 기자회견 하기 전에 접수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 보도자료 보내주셨던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또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게재를 해놓겠습니다. 예. 네네. 아이고, 저 오늘 이게 눈길이 미끄러우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밀려요, 뭐가.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취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예,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소개 잠깐 해주십시오. 저희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는 자유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하고 교육하고 투쟁하고 애국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그동안에 많은 청년 활동가들에게 저희에게 주시는 회비, 우리 회원들이 주시는 회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왔고 그리고 이러한 정말 사법 투쟁 일반 시민들이 하시기 어려운 이런 사법 투쟁에 저희가 앞장서서 정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주시고요. 그다음 특히 제주 4.3 사건은 저희가 역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가 준비해왔고 그다음에 저희는 변호사님도 두 분 선임을 해서 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 왜곡을 시정하고 제주 4.3 사건을 재정립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라고 치시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서 저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장학금도 많이 좀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주 4.3 사건은 작년에 한라산 중턱에 거기 다 돌았습니다. 예. 저랑 같이 가셨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우리 하늘교회 김교동 목사님하고 카메라 들고 제주도 산간 가가지고 폭도 대장 이덕구가 숨어서 은신하던 거기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던 자리도 저희가 다 취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제주 4.3 사건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기사를 또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보도자료하고 저희가 고발장 요약한 거는 저희 홈페이지 fcf.kr 들어가시면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